자, 그러면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을 받아서 활용하는 예제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내가 스캐너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지 이제 값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가져와서 객체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코드는 좀 많이 생소하겠지만 이렇게 쓰는 거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일단은.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은 변수를 선언을 할 겁니다. 내가 사용할 변수를요. num1하고 num2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해서 정수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num3은 실수로 선언을 할게요. 선언만 했지 초기화는 안 시킨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입력을 받느냐? 내가 일단 출력을 해야 돼요. 사용자한테 너 값을 넣어라 라고 뭔가 명령을 줘야지 사용자가 알고 입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내가 하나 띄우고요. 근데 정수 입력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입력하라는 거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수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하나 입력하세요 라고 할게요. 정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실행을 시켰을 때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다 뭐를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은 안 돼요. 왜냐? 아직 우리가 이 변수명 sc라고 하는 변수명을 활용을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이제 재밌어요. 우리가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여기 sc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sc에다가 next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정수를 입력을 받을 때는 nexti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키워드가 있고 소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면 이건 함수로 만들어진 뭐다라고 그랬죠? 함수로 만들어진 뭐다? 그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메인하고 소괄호 열고 닫기 있으면 이게 뭐였어요? 메소드라는 거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메소드인데 지금은 하나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소드가 뭔지 정확하게 지금 배운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이것도 이런 방식도 지금 처음 써봤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클래스를 가져다가 객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객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객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이제 로봇 얘기를 하면서 속성과 뭔가 동작하는 걸 가진 게 객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정확하게 감은 안 올 거예요. 근데 객체라는 거는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면 메모리 안의 공간에 내가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동작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nextint라고 하는 이 함수, 즉 메소드는 다음에 오는 int 정수를 가져다가 이제 내가 입력을 하면은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러면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게 입력이 돼요, 이제. 실행시켜보면. 아까는 입력이 안 됐잖아요? 이번엔 입력이 될 겁니다.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뭐 별다른 일은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만 한 거예요. nextint라고 하는 거는 정수를 입력받을 수 있는 함수를 호출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그 동작을 할 수 있게는 했지만, 이 입력한 값을 가지고 나는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이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걸 변수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거기다가 담을 거예요. 어디다 담을 거냐면 num1에다가 정수를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정수를 하나 더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정수를 하나 더. 입력하세요. 그래서 sc 마찬가지로 nextint로 해서 입력받은 값을 num2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정수를 하나 입력해보세요. 입력을 하면 입력이 되고 또 하나 더 입력하세요. 입력을 하면은 입력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클래스, 외부에서 만든 클래스를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짠 클래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짠 클래스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배포를 하면 우리가 갖다가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을 받은 거를 나는 한번 더하기도 해주고 빼기도 해주고 곱하기도 해주고 좀 해주고 싶단 말이죠. 자 근데 실수도 하나 더 입력받고 싶어가지고 실수까지 입력을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실수도 하나 입력하세요 라고 할게요. 그러면 실수는 num3에다가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수를 담을 때는 next int가 아니고 next double로 담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기본값은 int였고 그 다음에 실수의 기본값은 double. 근데 여러분이 실행을 시킬 때 정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50.5 이렇게 입력한다? 그럼 에러 나요. 왜냐면은 num1이라고 선언해 놓은 게 정수인데 내가 실수를 담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input mismatch exception이라고 해서 입력한 값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 에러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0, 하나 더 입력하세요. 20, 실수 30.5 뭐 이렇게 임의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수를 입력하는 next 더블 메소드일 때는 에러가 안 나죠. next int면은 아까 점 몇을 초점 입력했을 때 에러가 났을 텐데 next doub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에러가 안 나요. 그러면 나는 뭐 해주고 싶냐면은 다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연산을 좀 해주고 싶어서 연산을 하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num1이라고 하는 값하고 num2라고 하는 값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나머지 연산자도 한번 넣어볼게요. 저 값이 좀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좀 옮겼어요. 그래서 정수를 임의로 입력해봤어요. 5도 입력하고 2도 입력하고 실수도 0.2로 입력을 했을 때 5 더하기 2는 7이 나오고 5 빼기 2는 3이 나오고 5 곱하기 2, 10 나오고 5 나누기 2 했더니 2.5가 아니고 2가 나와요? 이건 왜 2가 나올까요? 그쵸? 아까 int 나누기 int 곱하기 int 했을 때 이제 int고 아니면은 실수 뭐 더하기 실수 했을 때도 그게 이제 int로 바뀌어서 뭐 바이트형 이런 것도 int로 다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5 나누기 2를 했을 때 2.5가 아니고 2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5를 2로 나눈 나머지 1이니까 1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num2 대신에 num3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실수하고도 한번 계산을 해보려는 거죠. 실수하고 더하고 실수 num3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나눗셈 연산자까지 해서 한번 또 해볼게요. 5, 2, 뭐 0.2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은 이번에는 전부 다 실수가 나옵니다. 왜냐? 정수하고 실수가 만나면 실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5.5하고 0.2가 더해지면 5.2 빼면 4.8 그 다음에 5하고 0.2를 곱했더니 1.0 5 나누기 0.2를 했더니 25.0 그리고 5 나누기 0.2를 나머지 연산자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가 막 소수점은 엄청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머지 계산을 할 때는 정수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실수를 했더니 너무 데이터가 복잡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나머지 계산은 정수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이제 연산을 공부를 했던 거를 드디어 사용자한테 값을 받아서 연산을 해주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도 프로그램이죠. 네, 여러분이 뭔가 계산기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는 이 스캐너를 엄청 무지무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서 또 익숙해질 거고. 자, 일단 네,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 잘 정리하고 네,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시간에 요거 관련해서 또 입력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거 더 해볼 거예요.